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북구 장애인 시설에 대해 북구청이 시설장 교체를 명령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맞서겠다던 야권의 후보 선정 작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현대자동차 노사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발벗고다졌습니다. 세계 4대 뮤지컬인 미스 사이공이 본격적인 울산 공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7.5mm며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가 더 내린 뒤 그치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오늘 기온은 아침 최저 6.3도, 낮 최고 9도로 포근한 날씨가 그랬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비가 온 뒤 오후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며 기온은 5도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북구 장애인 시설은 감시 없는 가족 경영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북구청은 시설장 교체 명령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시민단체는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남학생들은 모두 10여 명. 이들 가운데 일부는 피해자이자 곧 가해자였습니다. 작년에 들어왔을 때 그런 피해를 봤는데 걔가 고학년이 돼서 장학년이 들어오니까 똑같은 행위를 한 거죠. 문제가 된 장애인 보호시설은 지난 1999년부터 13년 동안 임직원들이 친인척들로 채워진 족벌 체제의 법인이었습니다. 학생 고충 상담을 하는 생활재활 교사는 공개 채용이 원칙. 하지만 지난 2008년 이곳에서는 장애인 학생을 폭행했다 퇴직당한 생활재활 교사가 슬그머니 복직됐습니다. 이사장과 시설장, 사무국장 등 친인척들로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설립자 이사장이 왜 다른 친인척이 법인 이사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직원 중에는 이제 제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처럼 자체 감사 기능이 묻어졌지만 북구청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뒤늦게 부당행위 9건을 적발해 시설장 교체 명령 등 징계를 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그것도 좀 지켜졌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좀 일단에 발생할 확률이 훨씬 줄었을 건데 이런 족벌경영의 법인의 성격상 해결하기보다는 우선 그 급에서 이렇게 닫고 움츠리고 감추고. 한편 장애인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으며 일부 학부모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마다 밀려드는 소포를 처리하느라 배송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우편 집중국의 표정,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편 집중국의 컨베이너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쏟아지는 소포들로 자동화 기계 롤러는 금세 정체를 빚습니다. 넘치는 물량의 운반 상자가 부족해 내포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울산 지역 설 선물의 15%를 차지한다는 배상자도 한가득 쌓였습니다. 설을 앞두고 이곳에 모인 소포 물량은 평소의 절반 넘게 늘어 하루 5만여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전국 각지로 주인을 찾아갈 소포를 챙기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바쁘고요. 여기 티 하나 입고 있는데 하나도 안 쉬워요. 바빠서. 많이 바빠요. 평소보다 너무너무 많이 바빠요. 말할 시간도 없습니다. 최근엔 인터넷과 대형마트 등과 연계한 택배 주문까지 더해져 비상근무를 실시할 정도입니다. 올 설은 예년보다 좀 일른 편이라서 설 선물을 적을 줄 예상했습니다만 이외로 많아서 전 직원을 동원하여. 경기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정을 나누려는 설 선물이 늘어나면서 우체국은 지금 한바탕 배송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한우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할인 행사가 어제 울산에서도 열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소 10마리 분량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군청 앞마당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반값의 한우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번호표를 받고 수백 미터씩 줄지어 서 있습니다. 28,000원짜리 국거리와
산정용 정육이 14,000원, 6만 원짜리 1등급 등심은 45,000원에 할인 판매됐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쉽게 한우 고기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자주 열어주시고 또 우리 축산 농가가 큰 피해가 안 가도록 판매가 시작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한우 4마리 분량이 동인하는 등 반값 판매 행사에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전과 오후 2차례 실시된 할인 판매를 통해 준비한 한우 10마리분 1,000kg의 쇠고기가 모두 팔렸습니다. 오늘 소고기 할인 행사를 통해서 우리 소고기를 많이 소비해서 축산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울주군과 축협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유통 과정에 거품을 빼면 얼마든지 소비를 늘려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줬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설 대목임에도 전통시장이 썰렁하다는 소식에 기업체 노사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행정기관들도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임단협에서나 마주하던 노사 대표가 설 대목 장보기에 함께 나섰습니다. 이것저것 가격을 물어보고 몇 차례 흥정도 같이 하다 흔쾌히 지갑을 엽니다. 지갑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온누리 상품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는 정말 시장도 깨끗하고 또 좋은 물건도 많이 있고요. 또 가격도 싼 것 같고. 우리 현대자동차 조합원들 함께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재래시장을 찾아서 활성화시키는데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어나는 매출에 상인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화색이 돕니다. 온누리 상품 안 나올 때보다 장사가 한 30% 이상 매상이 올라옵니다. 현대차는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전 직원에게 10만 원씩 28억 원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현대중공업 등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행정기관 역시 필요한 용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온누리 상품권의 회수율이 98%에 달해 기업체와 관공서의 이 같은 노력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후보 선정 작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남구 갑에서는 부당 입당 문제가 불거졌고 동구는 경선 방식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40%, 당원 투표 30%, 선거인단 투표 30%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남구갑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조승수 예비후보 측이 이경훈 예비후보 측의 부당 입당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조승수 예비후보 측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당비 납부를 한 남구 지역 당원이 기존의 2배나 됐고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당비를 납부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훈 예비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심증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하다며 사실관계는 시당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동구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은주, 노옥희 두 여성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경선 룰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를 함께 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 후보는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민주통합당 변형태 예비후보가 송철호, 임동호 예비후보와 함께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며 전략공천 가능성 차단에 나섰습니다. 부당 입당 의혹 제기와 경선 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각 선거구의 야권 단일화 작업은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한나라당 울산시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당협위원장과 6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울산 지역 총선 공약 개발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설 연휴가 끝나면 공약 개발단을 가동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맞춤형 공약을 발굴한 뒤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대한 방범 활동이 강화됩니다. 경찰은 주요 선거 때마다 후보자 사무실에서 선거 서류나 금품 도난 사건이 발생해 사전 방범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선거 현수막 훼손 행위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인 미스 사이공이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기념해서 울산에서 공연됩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공연되기는 울산이 3번째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전이 끝나고 참전 미군이 철수하는 1975년 사이공. 미군인 크리스와 젊은 베트남 여인인 킴 칼라의 강렬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미스 사이공은 가창력과 연기, 춤이 어우러진 예술의 결정판으로 오페라 유령 캐츠 레미제라블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로 불립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킴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녀를 지키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남자 역할입니다. 탄탄한 줄거리와 중독성 강한 음악에 이어 화려한 볼거리도 주목됩니다. 헬기를 타고 미군이 철수하는 장면은 3D 영상으로 되살아나고 베트남과 방콕 거리도 무대에 생생하게 재현됩니다. 이를 위해 울산문예회관은 무대 세트를 500kg까지 들어올릴 수 있도록 보강됐고 원 제작팀이 직접 방문해 무대 세트 설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The citizens of Ulsan will benefit enormously from seeing this production, which has played around the world in many cities. 울산시는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기념해 대구와 김해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는 3번째로 미스 사이공을 유치했습니다. 문화 쪽에도 많이 보강을 해서 먼저 세계 4대 뮤지컬 중의 하나라고 하는 미스 사이공 공연이 있고 뮤지컬 미스 사이공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7일 동안 이곳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폐자원 재활용을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37개 과제 가운데 16개 과제를 사업화해서 한 해 578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629억 원의 신규 투자, 14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폐부산물 3만 5천여 톤과 폐수 3만 7천여 톤, 이산화탄소 24만여 톤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솔마루길과 참사리길 등 울산 지역 5개 구군을 연결하는 울산 어울길이 국비 지원을 받아 조성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녹색길 45곳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200억 원씩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울산 지역 5개 구군을 연결하는 75km 길이의 울산 어울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울산 지역에서 방과 후 수업의 교사를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는 고등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우신고등학교는 지난해 2학기부터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에 교사와 강좌를 고르도록 하는 수업 선택제를 실시해 수업의 경쟁력과 학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구 무룡고는 2008년부터 방과 후 수업 강좌 선택제를, 자립형 사립고인 성신고는 2009년부터 방과 후 수업 교사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생골재로 중장비 진입로를 개설하는 바람에 태화강 하구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이를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대신 친환경 소재로 다시 진입로를 개설하는 한편 둔치 쪽에는 추가로 억새를 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도로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에 한 차례씩 고속도로 울산요금소에서 신북 로터리 입구까지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차량 84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울산 차량 26대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시도 차량 58대는 관할 관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